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지금은 수조 달러가 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거대한 시장의 시작이 글쎄요. 19세기 옥수수 밭에 있던 한 농부의 작은 고민에서부터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선물 시장이 아주 흥미진진한 탄생 비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19세기 옥수수 농부가 된 거예요.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옥수수를 키웠는데 이제 한 3개월 뒤면 수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옥수수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정말 막막하겠죠?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농부에겐 정말 치명적인 고민,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끔찍한 딜레마 아니에요? 아니, 농사가 잘 되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걸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어요. 정말 절실했겠죠? 그럼 과연 그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그 해결책은요, 생각보다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바로 미래를 약속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6월에 농부랑 구매자가 미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인 9월에 옥수수를 넘길 건데 그 가격을 지금 당장 정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시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두 사람은 딱 그 약속된 가격으로만 거래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두 가지 입장이 생기겠죠? 먼저 구매자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내가 살게 하고 약속을 해서 가격이 막 오르는 위험을 싹 피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 농부는요? 농부는 가격이 떨어질까 봐 무섭잖아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가격에 팔게 하고 약속을 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서로가 가진 위험을 기가 막히게 상쇄시켜주는 정말 완벽한 거래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게 그냥 둘만의 약속일 뿐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옥수수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농부가 에이, 약속 깨고 그냥 더 비싸게 팔래? 이런 유혹이 들지 않을까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면요. 구매자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신뢰의 문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심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계약을 딱 보증해주고 거기 약속 어기면 안 되지 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앙기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즉 세계 최초의 공식 선물 거래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1848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가 딱 설립되는데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부랑 상인들은 더 이상 둘 사이에 불안한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거래소가 딱 보증하는 아주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드디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셈이죠. 자, 이렇게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을 아주 멋지게 해결했잖아요? 이 강력한 시스템은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곧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과연 그 다음 타겟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1972년 드디어 시장이 농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물 거래의 대상은요, 더 이상 땅에서 나는 옥수수나 밀 같은 작물을 아니었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제 무역이 점점 활발해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큰 위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로나 파운드 같은 외환 선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82년에는 S&P 500 지수 선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걸로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전체의 방향성, 그 흐름 자체에 베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보세요. 거래하는 상품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다양해졌잖아요. 그런데 거래 방식이 언제까지나 19세기처럼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바로 이때 기술이 등장해서 시장의 모습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예전에는 막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모여서 손짓하고 소리 지르면서 주문을 외쳤잖아요. 그 시끌벅적하던 객장,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인간의 반응 속도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무섭도록 빠른 속도의 전자거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농부의 작은 고민에서 시작해서 이 알고리즘의 시대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여정, 그 핵심만 다시 한번 쭉 짚어볼까요? 자, 모든 건 가격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CBOT 같은 공식 거래소가 나타나서 신뢰라는 걸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농산물에서 시작했던 시장은 통화, 주가지수 같은 글로벌 금융상품으로 점점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레이더들의 그 뜨거운 고함 소리는 차가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었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선물 시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될 미래에 과연 우리, 인간 트레이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다음 혁신은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